네, 안녕하세요. 학계이신 이환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 이 이완과 함께 더 문법, 현대와 중세 강의를 이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강의 여러분의 가장 기초가 되죠. 우리 여러분 국어를 우리는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모든 과목의 도구 과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어가 그만큼 중요하죠. 즉 국어를 잘해야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어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국어 안에 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문법. 이 문법은 바로 국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즉 우리 국어는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떻습니까? 어문부터 해서 문장, 글까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한 어떤 구조와 규칙을 정해주는 것이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어는 모든 과목의 도구 과목이 되고 국어의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법을 잘해야 여러분이 임용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문법을 잘하면은 무조건 합격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격자를 보면은 문법은 거의 고득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변별력이 별로 없다. 즉 합격생들 중에는 변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법을 못하면 10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임용에서 불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의 문법이 절대적으로 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임용 합격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문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도 꽤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면은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완과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문법에 대한 개념 지식,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잘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을 잘 치는 지식을 우리는 뭐라? 절차적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하고 강의를 같이 들으면은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절차 지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절차 지식을 가르치는 걸 우리는 교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차 지식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수학 능력이 아니라 교수 능력이다. 그러면 문법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았을 겁니다. 첫 번째 자료가 바로 더 문법 현대 중세 5대 학습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걸 이제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교재를 확인을 해 주겠습니다. 바로 더 문법, 바로 현대 중세 이것이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 교재가 바로 우리 현대 문법과 중세 문법이 요게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우리 어때까지 그렇죠? 1월부터 4, 5월까지 우리는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개념 지식을 익히는 거죠. 그다음 5개월 달 가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요 4개월 동안 배운 지식을 바로 5, 6월 달에 가면은 합격 노트다. 키워드 합격 노트에서 문법을 2달 동안에 요약 정리한다. 요 책은 바로 요약 정리다. 요 책 안에는 바로 문학과 국교론과 문법이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바로 요 공략법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필수 교재들입니다. 요 내용들 이거는 바로 세 과목에 다 해당이 되는 교재들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제 교재 안내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법 이제 전용 교재다 하는 것은 바로 요 우리가 개념 교재와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교재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같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뭘 하기 위해서 그랬잖아. 가르치는 게 주목적이지만 여러분은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예비 선생님이 때문에 1차 목적은 바로 임용 합격이 있습니다. 임용 합격. 그러면 임용 합격을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문제를 맞춰야 되겠죠. 문제. 그래서 출제 유형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을 굉장히 잘 분석해야 돼요. 기출.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출 교재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기출 교재 같은 거. 선생님 여기 이제 기출 분석 교재가 들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 바로 단원별로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보는 거죠. 그러면 기출을 분석을 하고 나면은, 그렇죠. 요때 이제 우리는 분석할 때는 기출 강의는 우리가 하반기에 합니다. 7, 8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올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나올 걸.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나올 것만 하면 된다. 자, 문법은 이제 어떤 게 나올 것인가, 그건 나중에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중요도 평정을 잘해야 돼요. 중요도 평정을. 그러면 예측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문법은 우리 대부분이 보면은 임용 공부를 할 때 문법은 교육 과정이나 징치 기준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시중 개론서를 대부분이 집중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마세요. 임용 공부는 여러분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취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단원별 학습 목표를 이제 달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도 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국교론입니다. 그렇죠? 화법이나 독서나 작문 같은 것이 이제 절대적이고, 그 다음 문학이고, 그 다음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나 성취기준의 절대성은 문법은 좀 떨어지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나중에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목적은 바로 합격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이제 뭐다 근무를 해야 돼. 학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수학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수학 능력은 배경 지식을 쌓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교수 능력을 이제 길러야 돼요. 교수 능력. 이 교수 능력은 이 수학 능력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거는 기본이죠. 그러면 이 아는 것을 바로 우리는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지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여러분의 요구 수준이나 그랬잖아. 지적 수준에 따라서 그렇죠. 각양각색일 거 아닙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 단원을 효과적으로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렇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수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그렇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정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보면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문법을 여러분 배워왔기 때문에 국어를 전공하든 안 하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피상적인 지식으로 자꾸 임용에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오류를 그렇죠. 과오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면 문법은 이 학습 영역과 특징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교과마다 이제 특성이 있겠죠. 그렇죠. 결대로 공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학습 영역은 문법에 여러분 뭐다? 구조가 이제 있습니다. 내용 구조가 있죠. 문법의 내용 구조를 보면은 우리는 보면은 최소 단위가 어문입니다. 음절, 그 다음에 형태소, 단어, 품사, 어절, 문장, 문단, 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문법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면 문법은 대부분이 우리는 형식주의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다 선조적으로 공부를 하죠. 선조적으로. 그러면 모든 우리는 보면 국교론이나 문학은 구성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는 바로 상호작용식으로 하향식으로 공부를 하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법은 바로 어떻습니까? 상향식으로 선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주의 기본이 바로 뭐다? 규범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법적 규칙을 익히는 거죠. 그렇잖아. 그래서 문법은 규칙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어떻습니까? 그 규범을 우리는 반복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래 단계에서 그렇죠. 하위 단계 요소를 알아야 상위 단계로 우리는 점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어문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것을 우리는 형태론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통사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어와 바로 문장을 묶어서 우리는
의미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현대 문법은 요 네 개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영역당 두 문제씩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이제 늘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이 화용론. 요거는 이제 화법하고 겹칩니다. 화법하고. 그런데 요즘은 이 화용론에 대해서 출제가 아주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이나 있는데 보면은 많이 등장을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즘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 다문화 국가가 되다 보니까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문해력 문제 때문에 이런 화용론과 연결된 문법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그걸 여러분 좀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문법은 완벽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라 그랬죠. 전문 지식.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 여러분이 학습이나 한다. 여러분은 이제 아마 경험자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학습적 글읽기, 학습적 글쓰기 이렇게 이제 배웠었죠. 그러면 학습은 바로 뭐다? 대상에 대한 개념에 정조합니다. 그러면 개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이 나온다. 그럼 여기 이제 학습 요소입니다. 학습 요소가 있으면은 요 요소에 대한 첫 번째 개념, 특징, 그다음 유형, 요 유형별 예시. 요걸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은 바로 요게 나오죠. 예문을 가지고 거꾸로 여러분은 요걸 써나가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외울 때는 이렇게 구조화돼서 하위 구조로 외우고 시험 칠 때는 바로 하위 구조부터 상위 구조로 추론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귀납법으로 공부를 하라. 그래서 문법은 대부분이 탐구학습법으로 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상이 어문이다 알고 싶은 그러면 어문의 개념이란 뭐냐? 어문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문에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배우게 되겠죠. 어문은 바로 어떻습니까? 음소와 운소로 되어 있다. 그러면 유형이 바로 음소와 운소가 되는 겁니다. 음소 안에 또 그러면 요걸 또 여기 이제 대상이 되면은 음소의 개념이 뭐냐? 음소의 특징이 뭐냐? 음소의 유형이 뭐냐? 그럼 음소 안에 또 유형이 뭐예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유형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하위 구조로 계속 외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식은 전부 다 체계화되어 있다는 걸 잘 기억해. 그게 바로 교과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 그게 구조화가 되겠죠. 바로 이제 여러분 장문에서 보면은 개요 짜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책에 있는 목차가 되겠죠. 목차. 그걸 보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요걸 하나 외워두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호 텍스트 등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유개념과 대립개념. 그렇죠. 상호 텍스트는 유사관계와 대립관계를 공부를 하고 요거는 대부분의 상하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부는 우리는 상하관계 지식과 위계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바로 유개념과 대립개념, 상호 텍스트 맥락을 같이 공부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의 지식이 세트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 통합적인 지식을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통합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통합적 지식을 가지면은 여러분 새로운 상황, 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아주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죠. 이제 구체적인 영역별 유형별로는 이제 단원별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책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렇죠? 책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바로 문법책은 이렇게 구조화가 돼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그렇죠? 구조화 자체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화용론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걸 머릿속에 알아둘 필요가 있죠. 5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하위 요소에서 상위 구조까지 이렇게 요거는 구조화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위어로 일반화시키고 하위어로 구체화시켜 나간다. 요것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 영역마다 두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의미론과 화용론은 한 문제씩 번갈아 가며 출제가 되겠죠.
요것이 이제 출제됩니다. 그럼 요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현대 우리 국어 문법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문법은 교차어입니다. 교차어. 교차어라는 것은 실질 행태서와 바로 형식 행태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는 뭐다? 체연, 요게 여기 해당하죠. 어건, 요게 여기 해당합니다. 어간,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뭐가 이제 변합니까? 요것을 변한다 이 말이에요. 요것을. 요런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에 의해서 바로 요것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하는. 요걸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사나 접사나 의미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이제 결합 관계를 묻게 돼 있죠.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우리는 교착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 그렇잖아. 바로 이제 우리가 체언하고 이제 붙으면 조사가 붙게 되는 거고, 어근하고 붙으면 접사가 붙게 되는 거고, 어간이 이제 우리는 붙으면 의미가 이제 결합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가지고 있겠죠. 의미를 지닌 부분과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익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게 우리 국어의 특징입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특징을 좀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배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하고 같이 그렇죠 이 지식을 그렇죠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또 완벽하게 우리는 바로 먼저 맞출 수 있을까? 그걸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학습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법 OT가 이제 되겠죠. 이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한테 요걸 이제 보여주는 건 항상 여러분 화법에서도 배웠었죠. 바로 공신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완한테 배우면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분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의문. 그 의문을 없애는 게 이제 우리는 공신력이죠. 공신력의 대표적인 요소가 우리는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이제 전문성과 바로 어떻습니까? 신뢰성이 되겠죠. 신뢰성. 이 두 가지를 가지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한다. 그 전문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떻습니까? 학력이나 경력이나 레벨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뭘 가지고 합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쭉 내려오는 브랜드를 보고, 그 브랜드 같으면 믿을 만해. 그렇게 해서 그 브랜드에 이제 여러분 따라서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붙어 있는 거는 조금 비싸죠. 다른 거에 비해서. 노브랜드 이제 상품보다는 비쌉니다. 그게 바로 뭐다? 믿고 그 물건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신뢰성이 그쪽에 받게. 그럼 이완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여러분한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합격률과 적중률이 되는 겁니다. 합격률과 적중률. 자, 이거는 여러분 뭐 뻥치는 사람 많죠. 학원 강사면 다 여러분 뭐 적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쌤은 이제 오픈을 해놨잖아요. 쌤은 여러분 기출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적중도가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 한 해만 보여주겠습니다. 그렇죠. 한 해만 여러분이 뭘 이제 보여줄까? 적중도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은 우리가 언제 연도를 한번 볼까요? 2026학년도 기출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합격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간단히 기출 해설에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제 붙여놨잖아요. 26학년도 여러분 보면은 뭐가 나왔습니까? 어문의 현상에 대해서 나왔어요. 바로 제2첨가. 요게 이제 반모음이 되겠죠. 반모마, 반모음 첨가. 요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 반모음은 여러분 반모음화도 있고 반모음 첨가도 있고 반모음 축약도 있고 반모음 탈락도 있고 이 반모음이 이제 우리는 반자음과 같다. 이 반모음은 J 반모음도 있고 그 다음에 W 반모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 출제가 됐었어요. 여기는 이제 해설이나 이런 거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기출 해설하거나 그 할 때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요것이 여러분 보세요. 2006학년도에 이것이 그대로 출제된 데 선생님이 모의고사 때 어디에 보면은 그렇죠. 이거는 선생님 모의고사 확인하면 바로 나와요. 실전 91월 달에 이제 본 실전 모의고사 A형 3회 문제에 보면은 반모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돼 있죠. 반모음에 대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어, 피어, 미어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기어, 기어 이렇게 다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모음 첨가, 여기 첨가 그랬잖아.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여기 문제. 그럼 요 문제가 또 여러분 한 번만 모의고사 한 게 아니에요. B형의 바로 뭐다? 그렇죠. 2회에 보면은 2회 B형에 보면은 또 이 모음 특징. 이 모음 여기 반모음이거든. J 모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모음으로 치면은 이 모음이지만은 어떻습니까? 발음 기호로 치면 J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우는 바로 발음 기호로 치면 다발류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요게 이제 그대로 출제가 이 공개 모의고사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반모음에 대해서는 출제가 이런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바로 3회 걸쳐 출제를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여기 돼 있잖아요. 반모음아 반모음아 그랬죠. 피어 피어 이제 이렇게 시어 이렇게 니어 그대로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출제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의고사에 연달아 이제 출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음장의 문제도 여러분 이제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음장. 요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어문에 배울 때 비분절 어문이죠. 운소에 해당합니다. 그죠? 운소를 구분하는 데는 우리가 음장이 있고, 음의 이제 장단입니다. 길고 짧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말 억양. 문말 억양이 이제 여러분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이제 운소에 해당합니다. 비분절 어문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또 요거 뭐하고 연결된다. 장음이냐, 단음이냐. 요것은 이제 원래 단어 자체가 장음과 단음이 있습니다만은, 요것도 이제 여러분 장음과 단음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는 이제 어문론에 대해서, 의미론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동음이어가 되겠죠.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 중의성 문제할 때도 다루었습니다. 어문 축약 문제하고도 이제 같죠. 축약이 되면은 여러분 바로 어떤 보상적 장모마가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답이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문 환경이 이렇게 돼 있죠. 바로 뭐다? 이렇게 해서 단모음이 되고 축약과 그 다음에 바로 어떻습니까? 탈락에 의해서 단모음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약하고 탈락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대로 여기 출제가 되어 있잖아요. 축약과 탈락 규칙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장모음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그렇잖아. 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문론에 그대로 뭐 두 문제 나오는데 그대로 뭐 했어요? 모의고사에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단어 변화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어문 교체에 대한 이제 이렇게 돼 있죠. 품사 변화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적다, 동사, 형용사, 팔았다. 이것도 여기서 동사, 형용사에 대한 이제 구분할 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넓다, 젊다, 크다, 성실하자, 분이 아름다 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품사 제약이 있죠. 선택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험만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체험과 동사, 형용사 구분. 여기서 뭐 유정명사냐, 뭐 그렇죠, 무정명사냐 이렇게 이제 제약이 온다는 것 같이 배웠습니다. 이는 기출할 때 여러분 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여줬죠. 선어말음이 더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대로 출제되어 있는데 선생님 모의고사에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보세요. 몇 회? B형 7회에 바로 보세요. 그대로 출제가 되었었잖아요. 이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형태 자체로. 그 다음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인칭 제약도 그대로 있죠. 여기 인칭 제약 그대로 보이잖아요. 2인칭, 그렇죠? 3인칭, 1인칭 제약 그대로 여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부사격 조사, 그렇죠? 예계가 나와 있었죠. 예, 부사격 조사 예서의 문제 나왔는데 여기도 보세요. A형 4번에 그대로 출제가 됐잖아요. 요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죠. 뭐 안 나온 게 없죠. 그럼 문법이 답니다. 그렇죠. 여기 또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공개 모의고사 아까 여러분 반모음도 공개 모의고사인데 이것도 우리는 조사 요때 출제가 됐다 두 번이나 이제 이렇게 했었죠. 의미론 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의미론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잖아. 이런 이제 형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추상화되어 있는 거. 그렇잖아. 언유.
그렇잖아. 이렇게 구체화시켜 환유. 이것이 이제 의미 확장의 바로 뭐예? 바로 간접적인 이제 우리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고, 그 다음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요것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쌤이 이제 우리는 출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문법 보세요. 우리 2006학년도 나왔던 여러분 몇 문제입니까? 그 6문제 한 문제 빼고는 다 쌤 모의고사에 다 그대로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적중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바로 우리는 공신력의 문제죠. 공신력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최고의 적중률, 합격률이라는 이게 이제 이론을 이렇게 공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 아까 적중률 봤죠? 그렇잖아요. 문법 그대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학력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학부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다음 또 뭐다? 학교 경험이 있죠. 이렇게 현직 교사. 그다음 또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고 싶은 그랬잖아. 이런 강의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서, 뭐 심지어 공무원 이제 출제위원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 문제집 이렇게 이제 집필을 이제 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요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수능도 지금 이제 같이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하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이런 전문성을 이제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만큼 뭐다? 합격 기운이 높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제 주문을 외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여러분 이제 이제 화법에서 보면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겠죠.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은 긍정적인 기운이 작용해서 그만큼 뭐다 능률이 효과가 이제 높아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법에서 보면은 바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면은 그만큼 자기의 효용성과 자기의 여러분 이제 만족감과 그렇잖아. 자존감이 높아져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동기유발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랬잖아. 1, 2월 달에는 안내대로 우리는 뭘 공부? 그 가장 기본은 항상 요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걸 공부를 해야 돼요. 항상.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법의 필수적. 요걸 이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게 지식 구조화가 되는 거죠. 지금 공부하는 이제 1월부터 우리는 4월까지 이제 요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요걸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는 키워드 강의. 요게 이제 5, 6월에 강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는 4개월 한 내용을 우리는 2개월로 압축 요약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내용들을 이제 묶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7월부터 우리는 9월까지 이제 9주 동안 이것을 테마 문풀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고는 바로 우리는 9월부터 11월까지 우리는 8회에 걸쳐서 우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의 이제 학습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학습 전략에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요겁니다. 그렇죠? 요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공부가 되고 문법은 이제 거의 규범을 암기하는 거니까 요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학습 구조를 잡은 게 바로 배경 지식을 확충하고 활용하는 데 가장 좋은 학습이 독서에서 배웠던 SQ3R입니다. 그렇죠? SQ3R 공부죠. 요 구조에 맞게끔 선생님이 이제 학습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확충해서 가장 단기간에 그렇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공부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런 단계로 거쳐서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여러분 지식 강의라고 공부를 치면은 그렇죠. 여러분의 N수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초수생부터 N수생까지 그렇죠. 내가 문법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요 공부를 하면 됩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배경 지식은 좀 잘 정리가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절차 지식, 문제를 푸는 여러분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
그러면은 이제 요 강좌를 이제 요런 이제 문제, 요거는 문법은 여기는 아직까지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화법과 독서와 그 다음에 바로 많은 게 작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는 문학하고 우리는 뭐 어떻습니까? 국교론만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돼요. 문법은 이론에 이제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이제 두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대표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여러분들이 뭐 한다? 선생님은 선행학습을 먼저 시킵니다. SQ서리아는 바로 선행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주의 학습에서는 학습 전 활동과 학습 후 활동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하고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선생님하고 학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야 될 학습 단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학습지를 여러분한테 미리, 자, 선생님 지금 오늘은 1차 시죠. 2차 시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습 활동지를 줍니다. 활동지 이렇게 어문론, 어문과 어문체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잖아요. 다음 주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요게 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보고 해도 좋고 그렇잖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그렇죠. 무작위적으로 편안하게 일종의 여러분 어떻습니까? 빨리 쓰기처럼 이렇게 이제 적어 옵니다. 그 다음에 기출을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기출 교재나 기출. 이때 여러분 1월 달부터 기출 볼 땐 풀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1월부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떤 4월 달까지는 자꾸 많이 읽으세요. 요약 정리 안 해도 됩니다. 요약 정리는 5, 6월 달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공부를 하면서 요약 정리하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알겠죠? 요약집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데 사람들은 이제 요약 정리하면서 제가 자기가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꾸 읽으세요. 자꾸. 그러니까 회독을 많이 하세요. 빨리 이렇게 빨리 읽기를 해서 여러 번 읽어라.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도 평정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나올 것을 예측해서 여러분들이 발췌독을 해서 요약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걸 보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우리는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여러분이 예습한 것 중에서 선생님하고 수업한 것 중에서 강화할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강화할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을 때 제일 이제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잘못 알았네, 내가 알고 있는 게 좀 부족하네, 그걸 여기다가 이제 적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자시도 예고가 돼 있죠. 여기 이제 활동지입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하고 매 시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에 이렇게 맺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바로 다음 주, 그랬잖아.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고 그 다음에 학습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간에 요걸 정리하는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바로 SQL 방식의 공부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걸 활동지를 매 시간에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본시간 그 다음 실전 적용해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도 평정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연간 강의 계획서는 우리가 선생님 이제 카페에도 올라가 있고 선생님 지스쿨에 안내에도 올라 있습니다. 뭐 이제 여러분 다른 이제 문학과 국교론과 문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문학이 있고 그렇죠. 국교론이 있고 이제 여기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문법은 여러분 이제 다른 강좌는 여러분 조금 과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이원화를 시켰어요. 키워드 강의하고 지식구조 강의 이렇게 이원화 시켰는데 문법은 이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문법, 중세문법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것을 묶어서 우리는 바로 요약 정리한 공부가 바로 어떻습니까? 키워드 공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걸 이제 바탕으로 가서 어떻습니까? 키워드와 기출 공부를 하고 테마 문풀을 해서 또 이원화 이렇게 해나갑니다. 이원화 공부.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전부 다 이원화 공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요 보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 인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강의가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끝나고 나면 문법 교육론을 하게 됩니다. 문법 교육론은 우리가 여러분 국교론 교육이나 문학 교육보다는 그렇게 심층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할 때 이제 하는 겁니다. 교육론이라는 것은 교육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주차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활동지, 여러분 요걸 아까 보여줬죠. 요걸 이제 그다음 요 시간에는 이제 다음 걸 여러분 또 줄 겁니다. 요게 이제 계획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1월부터 2월까지 8주간 현대문법을 공략할 바로 어떻습니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법이네. 그렇죠? 글자가 성취구조 구조화를 이렇게 이제 보여줄. 여러분 항상 선생님은 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구조화된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 구조화된 게 이제 요거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요 내용이죠. 문법에 이제 구조화된 지식을 보면 이렇게 해서 구조화 시켜서 한 장으로 이렇게 다 눈에 보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약 정리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약 정리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다 해주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에 맞게끔 보완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 재구성하면 돼요. 재구성. 그러니까 재구성하는 시간은 여러분 뭐다? 짧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너무 초안부터 잡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요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어떻습니까? 문법 교육론을 하고 나면 요거 가지고 복습을 할 겁니다. 요약 정리하면서. 요게 바로 교육 과정이고 요게 바로 성취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프린터 여러분 줬죠. 그렇죠. 여기 한 장에 다 자료를 줬습니다. 요 자료들을 보면은 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요 내용들은 어디에도 이 공략집에도 여러분 있고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기출에도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단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알면 되죠. 이 성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성취 기준이 이제 학습 목표거든요. 교과서의 학습 단원이 바로 이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성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학습 목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현대문법을 공부를 하고, 그 현대문법과 똑같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3, 4월 달에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중세문법을 이렇게 동안 8주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중세문법은 조금 어려우니까 범위는 현대문법보다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집중적으로 그다음 실전 문제와 더불어 보면서 우리는 적용하면서 볼 겁니다. 그럼 기출을 자꾸 확인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기출 교과서를 같이 이제 가지고 이 교재와 그다음에 이제 기출 교재를 같이 가지고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뭐의 배경 지식, 개념 지식을 다 하고 나면은 우리는 뭘 가지고 그렇잖아. 월요일 달 가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요 내용을 가지고 그렇잖아. 키워드 강의를 가지고 요걸 다시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현대와 중세를 같이 섞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책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선생님의 강의의 이제 이제 트랙은 바로 뭐다? 선행학습. 미리 이제 선행학습을 선수학습을 활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학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그걸 또 요약 정리하고 다시 또 반복해서 한 번 더 구조화시켜주고 그다음 그걸 문제화시켜. 그러니까 선생님은 반복에 여러분 뭐예요? 아주 트랙을 많이 이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사라지지 않도록 그랬잖아. 시험 때까지 그다음에 또 학교 현장에서 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여러분이 자기가 내면화 시켜주는 학습 여러분 과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나가면 저절로 알아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조금 너무 당황스럽다. 그다음 뭐 할 게 많다. 어떻게 저렇게 이제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조금 그런데 단원을 이제 보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학습 특강 이제 기출 특강은 여러분 오픈이 다 돼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카페나 선생님 이제 그죠 학원 여러분 선생님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기출 해설 특강이 그대로 무료로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 기출 교재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요걸 여러분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에는 우리는 바로 7, 8월 달에 이제 할 겁니다. 7, 8, 9, 9주 동안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선생님 여러분 뭐다 카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것이 무료로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발췌독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뭐 순서대로 들을 필요는 없죠. 그 연도별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우리는 해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오늘은 바로 학습 시작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5대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OT 강의를 통해서 바로 이제 우리는 전반기에, 상반기에 어떻게, 그 다음 하반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1년 안에 여러분 문법을 완벽하게 여러분은 이제 지식을 습득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 그 여러분 로드맵을 여러분한테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강의에 들어가면서 같이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교시에는 바로 선생님의 강의 안내를 여러분은 이제 종료하고 2교시에는 강의대로 문법 교육론,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을 이제 이 교과서 단원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